동부 컨퍼런스 1위 토론토와 6.5경기 차 떨어져 있는 팀은 6위의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그런데 서부 컨퍼런스 보면은 1위 덴버 너게츠와 6.5경기 차 떨어져 있는 팀은 14위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매번 순위가 바뀌어 있는 혼돈 그 자체의 서부 컨퍼런스입니다. 농구의 미시마소만 핀보이즈 2018-19 NBA 시즌 1쿼터 판도 점검 서부 컨퍼런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핑보이즈의 진행을 맡고 있는 주현기입니다. 동부 컨퍼런스에 이어서 서부 컨퍼런스의 시즌 4분의 1 1쿼터를 마치고 한창 2쿼터를 치르고 있는 현재 판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양준민 기자님, 서영욱 기자님, 김찬홍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정한 팀에 이 팀이 없기 때문에 잠깐 시간 내겠습니다. 서 기자님. 예. 레이커스. 요즘 제가 많이는 원래 저번 방송 때 뭐 30분 드립했는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안 되죠. 한 3, 4분쯤 드려보죠.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외에 정우성 씨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잘생긴 게 다는 아이지만 이만한 게 없더라. 농구에는 슈퍼스타가 다는 아이지만 이만한 게 또 없더라. 르브론이 제임스. 르브론이 최고시다. 오늘도 42점 했거든요. 샌안토니오전에서. 사실 이게 이상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이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처럼 안 하려고 했고 실제로 레이커스가 그렇게 많이 시도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몇몇 플랜이 조금 꼬이면서 네. 좀 가끔 또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즌 프리뷰 때 모모님이 예측하셨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상적으로 롤 분배가 맞겠지만 결국 그렇게 될 거다.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와도 뭐 예를 들어 뭐 음식을 먹을 때 맛집에 끌리는 게 똑같듯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르브론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안 그러려고 해요.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기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이기려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누굽니까? 잉그램이 올 역시 시즌의 팀이 약간 좀 그릇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수비도 에이스 스타포를 맡고요. 백코트 내진 스윙맨 에이스를 잉그램이 맡고요. 거의. 잉그램이 맡아도 되나요? 나쁘지 않죠. 아. 주력이 그렇게 딸리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억지로 시키는 건가 아니면은 그럴만한가 테스트 중인 건가? 지난 시즌에도 자주 그랬고 올 시즌에 더욱 좀 그 깜냥을 좀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이 선수에 대해서. 그리고 공격에서도 아이소를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르브론도 보면 일부러 밀어준다 싶을 정도로 줄 때가 있어요.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네. 이 스페셜 탤런트라고 잉그램 보고. 그러니까 팀 차원에서도 잉그램의 그것을 최근에 좀 시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르브론 옆에서 같이 세워둘 그만한 1대1 옵션으로서의 팀 내에서는 지금 팀 내 자원 중에서는 르브론 넥스트로 위상을 볼 선수를 잉그램으로 보고 밀어주고 있고 확인 중이다. 그거를. 그렇죠. 확인 중이고 최근에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알드리지 발을 밟아가지고 점프하다가 맞아요. 그 알드리지가 발을 2발자국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자자 파출리아가 했던 것처럼. 갑자기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레이커스 팬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데 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잉그램이 좀 뭔가 좀 안 되다가 잘 되려고 하면 꼭 그런 상대방의 좀 더티하다면 더티한 파울에 계속 좀 다쳐가지고. 제가 요즘 알바하는 곳에 저희 임원분께서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액땜 한번 하러 한국으로 치면 저기 대구 803 가시면은 이제 좋은 곳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미국에 그런 데 없나? 액땜 한번 하러. 제가 옛날에 팟캐스트 들은 데서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에도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장소가 있다고요, 미국에?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갔다 오기를. 또 근처예요? 또. 그렇네요, 참. 네. 네. 하여튼 뭐 그렇고 확실히 팀이 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요. 잉그램이 하는 거든 볼이 하는 거든 확실히 팀이 지금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그 안에서 그동안 팀이 모아온 유망주들과 다음 시즌까지 앞으로의 계획에 맞춰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시험을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고 챈들러 이후 일단 지금 11승 3패거든요. 야, 이게 진짜 대박이죠, 이 팀은. 챈들러 자체가 엄청나다 이건 아니지만 확실히 뭔가 이제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다 얘기했어요. 맥기 혼자 갖고 되겠냐고 도대체 이게. 그래서 첸 장군님이 오셨기 때문에. 장군님입니까? 옛날에 별명이 첸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챈들러 영입이 되게 효과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맥키가 실수하면 빼버리면 되거든요. 네. 네. 이제는 버텨줄 빅맨이 한 명이 아니라 둘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람다운 로테이션이 좀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챈들러 자체도 뭐 나쁘지 이 가격에 이 정도 나쁘지 않은 선수지만 그 그것보다도 가격을 만들어준 게 르브론이죠 심지어.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 선수의 합류로 로테이션이 전반적으로 좀 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된 게 상승세의 좀 요인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정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맥기 판타지에서 들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아깝네요 지금. 챈들러가 오고 숫자가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챈들러 들고 있습니다. 네. 아, 저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선수 너무 궁금해서 론조볼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죠. 볼은 최근에 의도적으로 리머텍을 많이 해요. 아, 돌파, 예,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인 예, 드라이브는 많이 하는 것 같고 괜찮나요? 여전히 골밑 마무리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건 망설이진 않아요. 지난 시즌에는 오픈 3점도 막 망설이고 그런 장면이 꽤 자주 나왔는데 올 시즌은 적어도 망설이진 않아요. 아,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트라이는 확실히 예, 한다. 그리고 르브론 옆에 붙어있는 포가로 얘만한 애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이건 하네요. 인정합니다. 예, 그렇네요. 그리고 또 볼이 지난 시즌에도 볼을 길게 지고 있는 포가 치고 길게 지고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더 줄었어요. 올해 또 막 스티븐슨도 오고 뭐 론도도 오고 이래가지고 더 줄었어요 지금. 근데도 르브론도 또 왔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팀에서도 더 근데 론조볼은 어쨌든 장기적인 플랜에서 아직은 고려하고 있는 카드 중 하나니까. 아 그리고 론조볼 수비 진짜 좋아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팀 수비에서 이만한 선수 진짜 없어요. 론조볼이. 아, 그러니까 르브론 옆에 있을 1번으로는 수비 잘해주고 뭐 이런 선수 흔치 않다 카드 중에. 2차 어시스트도 잘해주고. 다만 이제 역시나 눈에 보이는 지표가 좀 더 좋아졌어요. 특히 공격 득점 쪽에서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를 이제 팀에서 지금 그런 이제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 어쨌든 공격력이 없는 카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드라이브인을 억지로 하는데 조금씩 그래도 좀 가능성이 지난 시즌보다는 보이는 것 같아요. MMORPG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군요. 네, 경험치를 먹여주고 있으니까 네. 쩔을 해주고 있으니까 언젠간 캐리해주겠지. 예,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만나볼 서브팀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세 곳의 절팀으로 지난 시즌 NBA 플레이오프 뜨겁게 달궜던 그 팀이죠. 썬더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그리고 뭐 요즘 돈치시 매버릭스라고 하던데 댈러스 매버릭스하고 그다음에 지난 방송 때 이 팀이 1등이었는데 저희가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던 LA 클리퍼스까지가 짤 팀입니다. 모팀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있고요. 유타 재즈가 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때 노래는 엄청 많이 나왔지만 성적은 뭔가 아쉬웠던 썬더부터 네 바로 이번 방송 시작하도록 하죠. 본 방송은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저녁에 녹음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언급되는 순위와 기록 등은 미국 시간 기준 2018년 12월 5일까지의 내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서 기자님, 예. 썬더부터 가죠. 상상용 썬더. 크게 세 가지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웨스트브룩의 팀 내 활용법을 바꿔가고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벌슨이 없음에도 퍼거슨이 수비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금 거의 리그 최고 수비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최고의 수비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슈로더 노엘의 합류가 확실히 거의 벤치를 상점 벽해급으로 끌어올려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까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상승세를 만들어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괄호치고 앤서니 있습니까? 빼기 앤서니? 그거는 4번이죠. 아, 추가 항목을 계산을 해야 한다. 아니죠. 기본 전제. 당연히 뺐어야 했다. 아 농담이고요. 아, 네. 너무 뭐 그런 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에 이제 앤서니 오기 전에 이런 오클의 기대치가 이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포거시나 제레미 그랜트가 성장해준 모습이 올 시즌 나오면서 좀 좋아진 게 아닌가 저는. 예. 저 갑자기 지금 순간 머리를 스친 게 있는데 이게 메타가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주전 캐리 메타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한 7, 8인 정도 로테이션을 잘 돌리면서 뭐 이제 뭐 캐리력 분산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누군가 수비를 해준다거나 그 롤 배분을 잘한다던가 약간 최근 메타는 이제 그러니까 정규 시즌 성적만 보면요 당연히 이제 프로 가면은 네임드 싸움인데 정규 시즌 보면은 주전 캐리가 아니라 확실히 한 8인 정도 로테이션 딱 만들어 놓고는 이거로 분배 잘하는 팀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쵸. 오클이 지금 딱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네. 뭐 이제 앤서니까지 빅3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지금 그림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죠. 그- 애시당초 빅3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단장이 좀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에 이 좀- 정도로 네. 못할 줄 몰랐는데 이 정도였다. 제가 빅3, 이제- 빅3를 만든 줄 알았는데 빅3 앤서니는 빅3가 아니었습니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이거 휴스턴 얘기를 좀 넘어가서 그러는데 오클라호마랑 휴스턴이 좀 앤선을 생각하고 데려왔던 게 올림픽 멜로를 보고 데려왔다 이런 거를 좀 되게 그리고-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수비가 이 지경일 줄 몰랐던 거죠. 그쵸. 근데 생각보다 앤서니는 그렇게 국가대표의 모습이랑 이런 NBA 예. 커리어의 모습이 좀 많이 달랐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지금 뭐 거의 경기도 못 나오고 계시고 뭐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웨스트브룩이 세상에 한 번 다치고 오더니 뭐 이게 다쳐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아 그걸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조정을 한 건가? 저 이제 또 오클라호마 시티를 분석해 주시는 커뮤니티 몇몇 팬분들 글을 좀 찾아봤는데 도노번 감독이 시즌 전부터 웨스트브룩에 대한 의존도를 공격에서 조금씩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몇 번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야, 폴 주지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웨스트브룩이 좋든 싫든 이게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아까 동부 때 얘기했던 왜 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전진하는 기능을 가진 선수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웨스트브룩밖에 없었어요. 조지는 안 되나요? 조지는 돌파가 옛날부터 그렇게 좋았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쵸. 슛이 좋은 슛이 풀업 점퍼 위주로.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래 슈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안 다쳤을 때도 돌파 그렇게 좋은 용은 아니었어요. 부수적인 거였죠 어디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웨스트브룩이긴 했는데 뭔가 너무 이 공격에서 웨스트브룩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웨스트브룩의 그 위아래에 따라서 너무 팀이 좀 좌지우지 되는 게 없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투 시도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 USG 퍼센트도 꽤 줄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막 그러고 그 롤을 아까 얘기해 주신 뭐 퍼거슨이나 그랜트 이런 선수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 공격 레이팅은 16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권 팀 치고 그렇게까지 높은 순위는 아닌데 이렇게 된 거는 웨스트브룩 쪽에서 준 비중만큼을 받아간 선수들이 아직 그 정도로 공격에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조지가 점퍼 의존도가 큰 선수다 보니까 기복을 어쩔 수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지가 제가 찾아봤는데 3점슛 성공률이 루키 시즌 이후로 제일 낮아요. 올 시즌이. 그러니까 제가 기복 인정하는데 시즌 전체 평균 보면은 안 좋아요. 맞아요. 전체 네. 평균도 안 좋아요. 사실. 비율 좋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거 고려해줘도. 그렇죠. 기복 뭐 위아래로 하는데 그 위아래로 맞췄을 때 평균이 예전보다 낮아요. 3점 그러니까, 성공률이. 겁나 잘할 때 한 번 있으면은 겁나 못하는 경우도 한 2번쯤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겁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 네츠전은 또 완전 초하드 캐리하긴 했는데 그쵸. 또 이전에 몇 경기 또 좀 최근에 좋진 그쵸.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기복이 심한데 그 기복의 평균치가 예전보다 좀 낮고 3점 슛만 봤을 때 근데 3점 슛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조지는 3점 의존도가 꽤 큰 선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을 4연패로 시작했는데 지금과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수비가 근데 그 4연패에는 엄밀히 말하면 거북이 없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일단 출발이 좋진 않았다는 거는 명백한 그렇죠.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쵸. 출발이 삐끗했으나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수비의 힘이 진짜 어마무시했다. 그러니까 로벌슨이 없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오클라호마 시티가 한창 막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하면은 로버슨부터 이야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원래. 엄청 치고 올라가다가 로벌슨 빠지면서 또 살짝 주춤했었잖아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래서 올 시즌도 걱정을 좀 했죠. 사실 그리고 로버슨은 이미 재활이 셋백 됐죠 한번. 그렇죠. 지금 이미 다시 네.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뭐 2018 아웃 됐으셨어요 이분. 그렇죠. 근데 와 퍼거슨이 여러분 로버슨 없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팀 지금 로버슨 있는 거 아니에요 수비 지금 그렇죠. 이거. 와 진짜 로벌슨 그러니까 지난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의 핵심 수비 핵심은 그러니까 뭐 다른 자잘한 내용도 있겠지만 가장 큰 줄기가 되는 건 조지와 로벌슨이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활동량이 떨어지는 웨스트브룩이나 카멜로 앤서니의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냥 그쵸. 앤서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영역을 조지와 로벌슨이 다 같이 했죠. 했는데 이제 로벌슨이 빠지니까 이제 조지가 과부하가 온 거였단 말이죠. 그걸 또 다 막을 수도 없었고 근데 퍼거슨이 이 선수도 또 운동 능력도 되게 좋고 피지컬 되게 좋은 선수잖아요. 와. 그 활동량이나 리커버리 하는 그 속도나 이 과정이 엄청나요, 진짜. 사실
피지컬 좋은 거 가지고 수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수비는 반드시 삐끗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갑자기 된 건가 아니면 뭐 원래 감량이 있던 건가 이게? 원래 있었다고 원래도 보는 있죠. 원래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역량 갖추고 있었고 올 뭐 어떻게 시즌에 보면 그러면은 로버슨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몰아받으면서 뭐 레벨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그것도 순간 있죠. 각성을 했다. 근데 또 갖추고 있는 피지컬이 좋다 보니 이제 할 수 있는 자질은 있었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 시즌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또 앤서니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앤서니 때문에 좀 기회를 좀 많이 뺏긴 것도 있어서 생각하고 그쵸? 그리고 사실 네. 지난 시즌 퍼거슨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퍼거슨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할 만큼은 해줬는데 이 정도까지 잘해줄 거라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앤서니 자리에 그랜트가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엄청 커요. 그랜트는 지난 시즌에도 특히 그 헬프 블라커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였어요. 워낙 뭐 팔도 길고 점프도 좋고 한 선수다 보니까 뭐 세로 수비 자체가 좋다 이런 말보다는 이제 상대가 돌파했을 때 사이드에서 들어와서 이제 블록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은 뭐 자꾸 앤서니 얘기가 나오는데 앤서니의 자리에 수비가 괜찮고 좋은 그랜트가 들어왔으니 어느 정도 상승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크죠. 이거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이미 증명이 됐죠.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사실 진작에 그때 앤서니를 뺐어야 된다는 의견 많았어요. 그랜트 나올 때 오히려 팀이 좀 더 잘 돌아갔기 때문에.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는 좋은데 이제 그 몫을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의 줄어든 슛 시도만큼을 분배받은 아브리네스, 뭐 퍼거슨, 그랜트가 그만큼의 생산성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안에서도 좀 기복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뉴저지 경기 브루클린 자꾸 뉴저지래. 그러니까 뉴저지가 입에 잘 익더라고요. 하여튼. 솔직히 브로콜리 저도 좀 어색해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전 그래요. 그래서 방송할 때 거의 내치라고 하거든요. 그냥. 저희가 녹음하는 날 오전에 했던 네츠 경기처럼 경기 안에서도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이러잖아요. 그거는 아직 좀 공격에서는 완성이 안 된 것도 있고 좀 더 팀이 밀어주는 선수들이 그만큼은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게 크다. 근데 어쨌든 결국 득점 쟁탈전 경기가 돼버린 건데 어쨌든 본인들이 이겼거든요. 왜 오늘 또 조지 그거는 어쨌든 폴 조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팀이 그래도 괜찮다는 건 조지나 웨스트브룩 같이 터질 때 어마무시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상쇄를 하는 거죠. 다른 부분은 여전히 이 팀에 지난 시즌에 제가 오클라호마 시티 얘기할 때 원투 선수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좀 줄긴 했지만 좀 줄었고 그 원투리였던 선수들이 기량이 늘고 좀 더 다양한 걸 해줄 수 있게 된 건 맞지만 아직 뭔가 좀 더 확실한 자원까지는 아니에요. 그 공격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당분간은 뭐 웨스트브룩이나 폴 조지가 좀 만회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수비가 로버슨이 없는 상태에서도 엄청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상승세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위권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담스가 확실히 이 선수는 시즌 끝날 때마다 뭐 하나씩은 늘어갖고 와가지고 물론 아직도 연봉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좀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이렇게 약간 다르긴 한데 약간 휴스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 쪽에서는 소수의 하드 캐리에 의존하는 대신에 수비는 전원이 나머지가 다 해버리는 약간 이런 느낌의 팀이 된 것 같아서 좋은 정규 시즌용 팀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프로브 가서 먹힐 건지는 이제 봐야죠. 근데 휴스턴을 하기에는 휴스턴은 너무 그 두 명의 의존도가 과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밸런스는 좋은 거죠. 이쪽이. 사실 이 두 명 하드 캐리라고 하기도 좀 못해요.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는 그래도 지난 시즌에 휴스턴보다는 좀 다채롭게 훨씬 가져가고 여러 선수들을 좀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너무 이제 딱 공격 패턴이 너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물론 자세하게 보면 세팅이야 나눠져 있겠지만 이게 그냥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기류가 정해져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슈로더가 온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포렌들러가 한 명 더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이제 슈로더가 잠시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웨스트브룩 복귀하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벗어낸 것 같더라고요. 네.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리입은 잘 되어 있어요. 어쨌든 웨스트브로 왔기 때문에 웨스트브로이 당연히 메인 1번이고요. 근데 슈로더가 그거 백업까지는 괜찮아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만한 선수가 또 없어요. 백업으로는.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지난 시즌 백업 1번이 너무 없었잖아요. 여기 펠튼이었죠. 그쵸. 펠튼이었잖아요. 펠튼이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좀 웨스트브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시죠. 지금은. 그건 좀 크죠. 그쵸. 네. 나이도 나이고 이게 너무 크면은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붙어 있어야지 이게 팀의 경기력이 일정하게 가는 거지. 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유타한테 질 때도 왜 각자 센터 주전 센터 파울 트러블 먼저 걸린 팀이 다 졌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담스 백업이 아예 없었는데 올 시즌 노엘이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커요, 확실히. 그 로엘이 막 뭐 수치에서 엄청난 선수는 아니지만 실제 농구상으로 봤을 때 기여도는 꽤 상당한 선수고 수비가 뭐 필라델피아 때부터 수비는 그쵸. 원래 수비로 먹고 사는 괜찮은 선수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면에서도 오클라호마 시티가 좀 더 지난 시즌보다 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연해졌다. 네. 예. 지난 시즌 벤치는 되게 꽉 막혀 있었죠. 답답하기 그지 없었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좀 더 어우러졌다. 네. 네. 이게 바로 앤서니가 나가면서 얻은 효과. 아니 이걸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속 편하네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노엘과 제라미 그랜트의 공통점이 있네요. 둘 다 16-17 시즌 중에 딴 팀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옮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같은 팀으로 이렇게 와 있네요 보니까. 비슷비슷하네요. 그쵸. 그리고 두 선수 다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좀 더 재능이 많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것도 맞죠. 네. 네. 하지만 참고로 픽은 노엘이 한참 위입니다. 그렇죠. 노엘이야, 뭐. 노엘은 로터리였으니까요. 네. 뭐 제라미 그랜트도 뭐 이라 대박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2라에서 이 정도면 뭐 그쵸. 충분하죠. 차고 넘치죠 사실. 2라운드 선수면 이 정도면 뭐. 2번이 뭐였죠? 지금 사실 1, 2번 얘기를 다 동시에 해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3번까지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 벤치 활용도가 좋아졌다. 수비가 로벌슨이 없음에도 퍼거슨이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오면서 굉장히 좋아졌다. 웨스트브룩이 이전보다 스스로 이제 야투 시도나 이런 걸 좀 줄이면서 물론 이 친구가 하던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가끔 그렇게 하긴 하는데 버릇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연해졌어요 진짜로. 아니 이게 사람이 하던 게 있는데 갑자기 바뀌기는 변하고 어려워요.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기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는 아니,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장면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럼요. 거였잖아요. 폴 조지한테 기가 막히게 바로 빼줬어요. 아니, 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성적이 유지되면 상관이 없는데 시즌 중에 성적이 한번 꼬꾸라진다 그러면 웨스트브룩 버릇 다시 나올 것 같은 게 지난 시즌도 이랬거든요. 시즌 성적 좋을 때는 웨스트브룩이 좀 희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이제 좀 성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또 돌변하면서 엎어진 경우가 그러니까 있었기 뭐 때문에. 그러니까 좋을 땐 다 좋은 거로 가는 건데 이게 네.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래도 올 시즌은 확실히 뭔가 수치적으로 예전이랑 네. 확실히 달라요. 지금까지. 확실하게 3점 비중을 좀 많이 줄였던 게 저는 되게 좀 고무적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웨스트브룩 일단 팀에서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뭐 성적이 갑자기 뭐 꼬꾸라진다고 막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는 팀이 일단 기본 골자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믿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전 사실 전 지난 시즌 끝나고 도노마 감독 의심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아저씨가 큰 그림은 잘 그려요. 피드백이 되죠. 이 아저씨도 좀 큰 그림은 잘 그려요. 음. 순간순간 대처 조금 느려서 그렇지. 두들겨 그리고- 맞은 다음에 이제 피드백 갔지. 그리고 지난 시즌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앤서니가 난입했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여기서 파란색 물감 칠해야지 했는데 꺼내볼까 아니 검정색이었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아니 예. 원래 앤서니가 그림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 왜 계속 앤서니가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 물감인 줄 알고 앤서니를 갖다 놨는데 짜 검은색이었던 보니까 거죠. 색깔이 다른 거야. 내가 원했던 아웃풋이 안 나온 거죠. 거죠. 오늘 앤서니 특집 방송. 은퇴한다고 하면 해주시죠. 근데 그냥 뭐 앤서니에 대해서는 음. 뭐 어쨌든 이제는 아무도 안 데려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 NBA에서 이렇게 은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앤서니인데. 그건 저도 네. 마지막 남은 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 데려갈 팀 진짜 없나? 없어요. 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저 진짜 마지막 닉스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은퇴만 닉스에서라도. 은퇴 한 경기 계약하면 가능하겠죠. 아니면 덴버로 가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은? 덴버가 안 받을 걸요. 덴버가 낫지 않을까요? 아니 1일 계약도 안 받나요? 그러니까 그냥 은퇴만 시켜준다는 걸로. 그럼- 굳이? 근데 중요한 건 앤서니는 뉴욕이고 덴버고 생각보다 트러블이 좀 많아가지고 나갈 때 좀 안 좋게 나가요. 그쵸. 시끌시끌했죠. 애매하죠 좀. 진짜 구단 차원에서 많이 배려해주면 네. 가능은 하겠는데 근데 그럴 그래도 만한 팀이 보이지 한다면 않는다. 덴버가 좀 더 한다면 저도 덴버가 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나마. 우리의 날씬했던 멜로를 후디 추억하며. 멜로. 그 은퇴를 위해서 그 왜 결혼식 할 때 사람들 열심히 다이어트 하듯이 마지막 그 후드 멜로의 재현 한번 하고 은퇴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넘어가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짤팀이 되겠습니다. 루카
돈치치 매버릭스라고 요즘 불리우는 댈러스 매버릭스가 천원 기자의 준비로 들어보죠. 저희가 이 팀을 지난 시즌에는 모 팀에다 넣었었는데, 지난번 녹음에서는 모 팀에다 넣었는데 이번엔 갑자기 잘 팀으로 넣어가네. 이게 뭐예요? 성적을 보니까 이게 돈치치 효과? 2승 7패로 시작했다가 오늘 진 거 포함해서 10승 4패입니다. 네. 그래서 12승 11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5할 승률 넘었어요. 네, 12승 11패 맞네요. 오늘 져서 12승 11패. 네, 시즌 개막 후 처음으로 풀업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진짜 돈치치는 진퉁이다 일단은. 그러니까 돈치치쯤 되면은 얘는 프랜차이즈를 일으킬 만한 놈이다. 예.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아무리 유럽이라도 유럽의 최상위권 리그에서 이만큼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예. 이미 이 친구는 신인이지만 신인이 아닌 만큼의 경력을 다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로바스켓도 우승해봤죠. 뭐 유로리그도 우승해봤죠. 네, 다 해봤죠. MVP도 따봤죠. 제가 알기로 17살 때 데뷔했거든요. 예, 맞아요. 17 데뷔. 프로 데뷔를 17살 됐다고요? 네. 네네. 성인팀 데뷔를 네. 17살에 했어요.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게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최연소 데뷔. 최연소 데뷔였고. 그냥 애시당초 보통 깜냥은 아니었다. 그리고 데뷔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 해봤어요. 다 했죠. 캐리했잖아요. 네. 그럼요. 유로바스켓 때도 얼마 잘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려했던 건 어쨌든 유럽이랑 NBA랑 스타일이 다르니 여기서 조금 갭이 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역시 그런 갭도 없어요. 야, 진짜 그 말이 그게 딱 인생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치치랑 같은 나이 때 그러니까 같은 나이 때 다른 지금 NBA에서 어느 정도 정착했다는 유망주 누구를 갖다 붙여도 돈치치만큼 한 선수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 NC당 그냥 유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돈치치가 유럽에서 쌓아놓은 커리어 정도를 쌓은 선수는 그 옛날에 또 잘 나갔던 루디 페르난데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확실히 그래도 그 정도 다른 애는 다르긴 다르다. 정말 그릇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기술적 그런 요소가 진짜 리그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리그의 그런 스타일을 진짜 정말. 그 네. 뭐 BQ나 네. 말씀해주신 그런 스킬적인 부분이 네, 스킬이 남달라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해요. BQ, 시야 그냥 MA 거기에 팀도 잘 만났어요. 예. 자기를 제일 잘 써먹을 수 있는 감독을 음. 만났어요. 팀이랑. 아주 만약에 피닉스 갔어봐요. 망했다고 봐야죠. 아니 물론 피닉스가 지금보다 잘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돈치치라는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돈치치에게는 분명히 베스트는 아니었겠죠. 저도 네. 공감합니다. 저도 돈치치 개인은 잘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저는 하지만 팀의 파괴력은 분명히 지금 이만큼은 아니겠죠. 저는 그건 돈치치 그래도 델러스만큼의 파괴력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어느 팀도 그거는 저도 근데 뭐 사실 요 얘기는 이미 네. 델러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맞아요. 의미 없어요. 음. 뭐 아무튼 결론은 짱짱맨이시다. 대수주 망했다. 대수주가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기간에 야투시드로 확 줄였어요. 네. 팀에서 시킨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제 수긍하는 거죠. 1옵션은 이제 돈치치다라고 딱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이미. 할 말이 없잖아요. 아유 어쩔 수가 없죠. 네. 차이가 아닥- 이렇게 나죠. 죄송합니다. 아닥이라니. 아무튼 저기 조용히 있어야죠. 조용히 있어야죠.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최근 보면은 뭐 어시스트 많이 줘 나름의 네. 살 길을 많이 찾기는 오히려 하는데 그냥 이제 네. 보조로서의 역할을 좀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투톱이라 그랬거든요. 양자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김신욱 투톱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같아요. 김신욱 둘이 있는 것 같다 거의. 그랬었죠. 근데 메인과 보조로 역할이 정립이 돼가고 있네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부상 선수들이 하나둘씩 또 돌아오기도 했고 벤치를 되게 잘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은 막 초반에 되게 안 나갔을 때 보면은 벤치 생산성이 되게 구렸었거든요. 벤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전만 계속 돌리다가 벤치에서 하면은 벤치에서 말리고 그러면서 지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데빈 해리스, 바레야, 뭐 막시 클레버 이런 선수들이 하나하나씩 좀 잘해주면서 다시 좀 팀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싸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내내 이제 꾸준하게가 되더라고요. 저는 데빈 해리스 회춘한 게 정말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바레아도 좀 저는 네. 바레아는 원래 좀 잘해주는 선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데빈 해리스 진짜 거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라커룸 리더로 좀 들고 왔지만 그렇게 경기에 쓸 선수로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이 잊고 계신 게 네. 있는데 칼라일이 제일 잘 쓴 선수 둘이가 바레아랑 해리스입니다. 네, 근데 저 해리스 그쵸.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유. 그래서 생각 안 했는데 칼라일 어. 나의 양아들 네, 생각도 나의 못했어요. 정말. 왼팔과 오른팔. 그냥 이제 팀에 이제 올 시즌 은퇴하니까 상징적으로 데려왔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오 경기에서 막 그렇게 막 쓸 거라고는 두 선수 다 네. 머리 일단은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네. 너무 네. 잘하고 바레아는 확실히 뭐 이 팀 자체가 네. 좀 그런 거 그래도 잘해요. 머리가 있는 애들을 좀 많이 선호해요. 칼라일 감독이 그런 거 되게 선호해요. 네 맞아요. 그러고
근데 디조던을 데려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디조던은 좀- 그거 하라고 데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머리 나쁜 놈도 있어야죠. 다 좋으면은 사공이 너무 많으면 아 맞네요.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이 팀이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시즌 초반에 이 팀을 지난번 녹음 때 뭐였냐면 어쨌든 사공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 개성들이 다 안 어우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개성들을 선수들이 하나하나씩 좀 잘라내면서 그걸 되게 융화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실 그걸 대수주만 했으면 됐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 대수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런 게 좀 데스주가 좀 자신의 롤을 많이 잘라내고 이랬던 거. 그리고 이제 뭐 반스라든지 뭐 이런 어쨌든 부상에서 조금 안 나오던 선수들이 하나하나씩 복귀하면서 매튜스도 뭐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어쨌든 할 건 하긴 해요. 지금 보면. 매튜스 솔직히 뭐 요새 효율성은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다른 글에서 본 건데 매튜스를 이 팀에서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칼라일이 쓰는 주요 공격 세팅에 매튜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수비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지금 봐서는 좀 잘 맞는 조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올 솔직히 시즌 말하면. 끝나고 빠이빠이 해야죠. 네. 더 오래 갈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있으니까 최선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네. 굳이 더 거기까지. 그렇죠. 네. 또 네, 돈도 거기까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좀 시즌 초반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잘 많이 상쇄시킨 것 같아요. 저는 데스 쪽에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인생 길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시면 뭐냐 이렇게 물론 지금은 본인이 낮춰야 하겠지만 언젠가 본인에게 메인의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슈부터 다시 장착하고 오는 걸로. 제가 보기엔 그러기엔 돈치치가 너무 역대급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다른 팀으로 만약에 이동을 해서라도 본인에게 메인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선에서 잘해도 뭐 잘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팀이 강팀이 되면은 뭐 강팀 멤버로서 뭐 성적 잘 나오고 뭐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만 패스 뭐 잘 뿌려주고 이렇게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슈시도 줄이고. 네. 제가 보기엔 이 선수도 슛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크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닉스 팬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닐리키나 뒤에서 뽑았어 이 선수. 네. 그게 어디예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저를 연맥이시는 거죠.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마인드맵이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뉴욕을 튀어버렸어. 이렇게 참신하게 당해보는 건 또 처음인데. 네, 뉴욕을 머리에서 쥐고 있었는데 저도 당연히 마인드맵이 이렇게까지 올 수도 있군요. 아, 마인드 맵입니다. 아까 오클라호마 시티 얘기랑 좀 엮여서 해보면 댈러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인간 상성이에요. 되게 잘 잡아요. 올 시즌도 한번 잡았거든요. 네, 그쵸. 그러네요. 그게 이건 또 제가 어떤 분이 분석해 놓은 글을 봤는데 오클라호마 시티의 수비를 깨려면 완전 초 S급에 다 할 수 있는 볼핸들러가 있든가 플레이메이커를 다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혹은 둘 슛이 다. 좋거나 근데 이제 댈러스가 이거를 맞네. 한 개 반 두 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상성이 맞더라고요. 댈러스는 볼핸들러가 진짜 많긴 하죠. 네. 그쵸. 뭐 바레아, 바레아, 뭐 해리스, 뭐 데스주도. 보치치 데스주. 네, 많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달리 이 선수들이 오클라호마 시티만 만나면 또 그렇게 잘해요. 또. 뭐 있나요? 쌓인 거? 뭐- 그 약간 그 전술과 선수 구성상의 네, 맞아요. 상성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상성이란 게 아, 있죠. 저는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를 여쭤본 아, 거예요. 그거는 따로 없죠. 그런 그러니까 왜 올랜도가 올 시즌에 레이커스 2번 다 잡았잖아요. 한 번은 완전 완파했고 그게 이제 부세비치가 레이커스 만나면 진짜 박살내버렸거든요. 그쵸. 뭐 상성이란 게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약간 팀 간의 그게 그쵸. 없진 않아요. 존재하죠. 성적과 별개로.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뭐 그렇다는 거. 자, 뭐 그러면 뭐 디조더는 여전히 그냥 그거 하고 있나요? 그냥 그거. 근데 좀 확실히 위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쵸. 예전 그러니까 뭐 잘 만들어주고 자시고 떠나서 그냥 디조더 본인에게도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냥 약간- 기량 자체가 네. 조금씩 하락된 것 같아요. 네. 레이커스래. 클리퍼스가 되게 잘 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딱 적당히 헤어질 때 잘 헤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반제가 오면서 또 공격수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있죠. 네. 그냥 딱 2대2만 하면 딱 그냥 그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이제 2대2 정도로만 쓰는 정도? 중요한 건 2대2 말고 못하죠. 근데 그 할 줄 아는 게 어디요, 그거라도. 2대2에서 픽앤롤에서 롤 들어갈 때 대시 능력이 옛날보다 확실히 줄었어요. 네. 옛날같이 폭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어쨌든 피지컬에 있어서도 그냥 밀고 들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네, 되는 것 좀 같아요. 그게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죠. 네, 그래서 댈러스도 굳이 장기 플랜에 디조던을 데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년 계약이잖아요. 네, 천만당이죠. 네, 와 이게 또 신한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립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30 다르고 40 다르다. 이분 이제 만 30이거든요. 이게 진짜 프로 스포츠는 이 정도 나이 되면 진짜 언제 갑자기 노세가 갈지 모르죠. 덩컨을 예로 봐도 은퇴 시즌 직전 시즌까지만 해도 잘했어요. 근데 은퇴 시즌에 확 떨어졌거든요. 이게 진짜 노장들은
아무리 클래스 있고 좋아하는 선수여도 물론 디조던이 노장이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피지컬은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럼요. 이게 네. 언제 갈지 몰라요, 진짜. 크리스 폴도 솔직히 지금 지난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 올 시즌 기록 확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뭐 한 시즌 한 거예요. 넘어가시죠. 많이 받았. 네. 네. 그러니까 좀 디조던 같은 경우는 기량을 찾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뭐 어쨌든 그럴 깜냥도 있는 선수기도 하고 사실. 저는 디조던의 기량이 운동 능력이라고 보는 사람. 저도 몇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좀 사공이 많으면서 뭐 디조던이 할 것도 막 그렇게 막 크게 특별하고 그러지 않아서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할 거를 좀 지가 잘 받아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뭐 그건 댈러스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댈러스가 다시 한번 계약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니 뭐 제가 그러니까 뭐 그냥 드립으로 하자면은 디조던 댈러스에게 한번 이제 아픈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러.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댈러스 입장에서는 그때 못 데려가고 사실 많이 꼬였었는데 그때. 그럼요. 어쨌든 그럼 지금은 댈러스 시너지 계약이 이렇게 한번 나와서 이렇게 또 밸런스가 맞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요. 아니 뭐 통수 치려고 데려갈 수도 있고 복수하려고. 뭐 히어로즈가 이태근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던 것처럼 디조던이 이제 댈러스의 눈물 한번 닦아주고자. 자, 뭐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하실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 아니요, 그냥 돈치치가 돈치치가 최고시다. 진짜 잘한다.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에이튼이 신인상 후보로 낄 정도도 아니다. 지금은 그냥 돈치치 원탑이다. 원탑이다. 사실 얘는 신이 아니다. 사실 그렇다. 신이 아니다. 이 친구는 물론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인 왕 자격은 있으나 얘는 그냥 프로 몇 시즌을 하고 취업 시장에 있는 경력 있는 신입이란 바로 이 친구다. 아 제가 최근에 그걸 겪어봤습니다. 아니 면접을 보러 가는데 다 경력이에요. 나 빼고 경력 있는 신입이란 이런 것이다. 수습을 뽑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빨리 요즘 그 빨리 데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커리어 쌓으실 때 일단 스타트가 빨라야지 그 다음에 뭔가 돌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직 그 첫 정규직을 아직 설을 먹고 못 가져봤는데 네. 이 모든 취준생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정말 마지막. 댈러스는 프로 간다 못 간다. 아 이건 애매한 게 서부가 너무 짱짱해. 역시 이건 서부라서 모르겠다. 49%. 50 이상은 못 주겠다 아직. 네, 절대 안 된다. 아 저는 30. 30. 오. 자, 저는 준비하신 된다고 봐요. 50 이상. 60. 오. 좋습니다. 자, 이제 클립 1위를 몇 번 외쳐드렸는데 지금은 1위가 아니에요. 오늘 져가지고 떨어졌죠. 네. 저희가 오늘 자리라고 뽑은 팀들의 절반 정도가 졌어요. 오늘 하필. 네 하필 아니, 거의 다 근데- 졌을 걸요? 근데 한두 경기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냥 오늘도 이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져가지고. 아 근데 모 팀도 올라갈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유타 아니, 뽑긴 근데- 뽑았는데 아니 클리퍼스가 16승 8패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그건 인정. 네. 누가 예상했어요. 잘하고 있다. 당 리버스는 명장이 맞았다. 아무나 파이널 가는 거 아니다. 저는 한 줄 파이널 이걸로 하고 싶은 게 진짜 결자해진 것 같아요. 닥리버스가 그동안 이제 뭐 묶어놨던 그런 얽힌 실타래를 자기가 이제 올 시즌 확실하게 풀었죠. 아드님이 나가면서 이제 그 억제기는 도련님이었던 걸로. 정말 허재 감독이 괜히 허웅 안 뽑은 거 아니었다. 드래프트 때. 국가대표도 보세요. 월드컵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 무섭다 네. 이 방송. 클리퍼스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닥리버스 감독이 좀 개안을 했다고 하기 좀 애매한데 그냥 좀 눈을 뜨셨다. 확실히 왜 저희 진행해 주시는 우리 커미셔너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파이널 진짜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우승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진짜 네. 그거 닥리버스 감독으로서 역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 로테이션을 쓰는 것만 봐도 뭐 자, 클리퍼스는 지금 뭐 어떤 선수가 메인이다 하기도 좀 꼽기 어려울 정도로 없죠? 모두가 잘해요 정말. 예. 심지어 뭐 모두가 안 쓸 거라던 보반 마리아노비치도 정말 쏠쏠하게 잘 쓰고 있죠. 물론 뭐 약점이 있는데 딱 10분 네. 정도 쓰면서 딱 필요할 때 네. 저희 이제 노공일지는 오늘 이제 멤피스랑 했는데 오늘 경기가 보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경기인 것 같아요. 예. 상성도 예. 멤피스 상대로 딱 좋았던 상대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플롯 가서 뭐 멤피스랑 클리퍼스랑 만났다.
보반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됐다 그러면은 되게 좀 재밌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팀의 어쨌든 센터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고탓 옹과 몬트레젤 헤럴과 보반 마리아노비치 이렇게 있거든요. 스캇도 가끔씩 나와서 이제 또 센터 역할을 또 맡아주고 빅맨 역할을 있고. 잠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쵸? 말씀은 뭐냐? 이렇게 빅 표기. 네임이 없으면은 네. 이렇게 각기 다른 스타일의 선수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써요. 이게 진짜 놀라울 정도. 솔직히 말하면 저 헤럴을 그렇게 막 높게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높게 오. 봤는데 판타지에서 못 주신 거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빠빠빠빠빠빠. 아니, 솔직히 뭐 헤럴이 평균 15득점 이상 정도 해줄 선수라고 봤어요. 근데 막 보드 장력이 이렇게 좋고 림 프로텍팅 능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거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애시당초 네. 판단을 했을 때도 4번인데 그리핀 유사 그리핀이었죠. 유사 그리핀. 그러니까 3점 안 쏘는 그리핀. 네. 딱 옛날 페리드 잘 나갈 때 오는 거 그쵸. 같아요. 아 근데 이제 페리드 잘할 때. 어떻게 보면은 헤럴 이 선수도 메타에 좀 이렇게 본인에겐 좋은 거죠. 이런 메타가 달리는 메타가. 약간 좀 달리는 메타도 있고 2대2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네. 거. 와 네. 진짜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벤치에서 쏘쏘하게 할 때 제가 네. 그 얘기 몇 번 했는데 진짜 그 픽 서주고 오. 쇼 대시 그 짧은 거리 딱 대시해서 들어가는 능력이 기가 막혀요 네. 진짜. 이건 그러니까- 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올 시즌은 이게 좀 파워가 없어서 그런가 거의 막지를 못하고 있죠. 아니,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대신 이 선수에게 장점이 어마무시한 게 있어요. 그 순간 움직임은 근데 지금은 키 작은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단점인지 느껴지지가 모르겠어요. 않죠. 네. 지금 막 허슬 플레이 하고 네. 리바운드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진짜 오. 딱 잘 나갈 때 페리드예요. 네. 잘 나갈 때. 그 국가대표에서 막 매니멀 소리 들으면서 잘 맞아요, 나갈 때 맞아요. 페리드. 아 근데 이 말 들으니까 무서운 게 나중에 못하는 페리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걱정돼요. 헤런은 약간 좀 득점형도 있으니까. 아예 네. 네. 그거는 퍼리드는 그 국대에서만 잘한 거잖아요. 아 그쵸. 얘는 느바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느바에선 잘할 겁니다. 잘하는 곳엔 잘합니다. 그리고 앤서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는 갈리날리가 아직까지 안 다치고 있잖아요. 네. 좀 그게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이거 엄청 커요. 네. 진짜 네, 엄청 커요. 이거 크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갈리나리가 매우 잘하는 선수가 아는데 여전히 그게 불안하신 거. 저는 안 다칠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면은? 아 몰라요. 아, 몰라요? 몰라요. 아 제가 네. 그리핀은 아직 모르겠는데 저 갈리나리 이제 벗어 던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아이. 따지고 보면 그리핀 이상 가는 율이거든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EPL로 치면 그 해외 축구로 따지면 우드게이트급이죠. 아니 제가 에이 그 정도는 또 클리퍼스 나오질 못했는데 아예. 제가 클리퍼스 형 요즘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넘어져요. 언제 다칠지 몰라요. 아 근데 넘어지는 게 나을 때도 네. 있대요. 그 제가 어서 본 게 있는데 착지가 좀 너무 많이 불안해가지고. 넘어지면은 이게 이제 넘어지면서 왜요? 굴르면은 이 충격이 분산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뚝 떨어지던데. 그게 이제 뚝 떨어지던데. 뭐 어딘가 이제 뭐 한 발로 억지로 버틸려다가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쪽에 충격이 아니, 근데 쏠려가고 이게 하실 수 있어요. 좀 불안한 게 뒤로 넘어져요. 생각보다 이게 좀 운동 능력이 좀 무릎 때문에 좀 이제 좀 딸리다 보니까 좀 앞으로 넘어져도 낙법하면 상관이 없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빨리 백덤블링을 배우는 걸로 하죠.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확 힘을 줘서 이제 아예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아니, 백덤블링을 그래도 가죠. 그게 가능한가? 저희가 그래도 왜 옛날에도 비리 이랬잖아요. 비리 맨날 언제 다칠지 모르겠다 했는데 한 번 안 다치기 시작하니까 또 안 맞아요. 다치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상 악령을 존 오란한테 옮겨놨거든요. 뭐 일단 안 다치고 잘하고 있으니까 액바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 음다음 못해. 테오도시치. 예. 죄송합니다. 테오도시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냥? 테오도시치 딴 데 간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안 보이던데? 이제는 뭐 자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기도 하고요. 그냥 막 던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왜 저희가 프리뷰 때 뭐 김창훈 기자도 얘기를 했었다고 하지만 저도 왜 프리뷰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길저스 알렉산더가 결국 스가. 스가가 주전포가 먹을 거였는데 결국엔 먹지 않습니까? 네? 딱 얘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에이브리 블래들리가 좀 부진했던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가가 이제 주전으로 올라왔고 그러면 솔직히 좀 1번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좀 2번이라 하기도 애매한 게 두 포지션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네. 수업을 많이 좀 받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스가는 하고 있는 플레이나 대학 때 받았던 기대치나 신체 조건이나 뭐로 봐도 리빙스턴이죠. 그쵸. 저는 이 선수가 진짜 육각형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는 거 보면은 네, 수비도 잘하고 센스도 공격도 있고. 잘하고 이 선수도 참 특이한 네. 게 이 선수도 켄터키 출신이잖아요. 요즘에 켄터키 출신들이 진짜 뭐가 있어요? 대학 때 안 보여주던 걸 프로 가서 보여줘요. 그좀 그 감독 아저씨가 문제인가 그러면. 아니 제가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팀 사정상 그러니까 켄터키는 철저하게 물론 자기네들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에 잘 보내는 게 중요한 팀이라서 그렇죠. 네. 그 감독님은 우승이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우승하면 좋고 드래프트에 몇 명 가느냐가 더 중요하신 그것도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데이비스도 그렇고 타우스도 그렇고
스가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도 한 명 그랬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 정도면은 그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현지에서도 꽤 놀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케빈 넉스도 그랬어요. 아 맞네요. 낙스가 있네요. 이 선수들이 대학 때는 잘 못 보던 플레이를 오히려 프로 와서 그 안 보여주는 재능을 막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 스가도 좀 그런 유형인데 뭐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잘 건졌죠. 땡큐죠 지금.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11픽이었죠 아마. 맨 처음에. 원래는 트레이드로 들어온 그렇죠. 선수. 샬럿이 뽑고 위아래로 네. 바꿔서 마일스 브리지스랑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바꾼 것 같아요. 잘 바꿨죠. 서로한테 서로 윈인인 것 같아요. 서로한테 좀 더 맞아요. 맞는 자원인 것 같아요. 일단 또 스가 같은 경우 2대를 할 줄 아니까 그것도 그렇죠. 좀 되게 맞아요. 많이 좀 큰 것 딱 같아요. 그 장신 볼핸들러의 장점이 이제 좀 더 상대 수비보다 높은 시야에서 좀 더 네. 볼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잘 되겠는 선수라서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진짜 얘가 아직 뭐 피지컬이 막 그렇게 막 완전 따라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뭐 부정적인 얘기가 그렇죠. 말라가지고 되게 네, 그쵸. 말라가지고. 되게 말라가지고 그런데 뭐 그게 만약에 뭐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아직 저는 신인이라. 근데 지금 봐서는 그것도 딱히 단점이라고 안 되는 네, 게 맞. 돌파도 생각보다 좋거든요. 네. 네, 뭐 그렇게 막 파괴력이 있다고 그런 건 아닌데 타이밍을 좀 많이 잘 잡는 그쵸. 돌파가 그것도 많아가지고. 그렇고 수비에서 어떻게든 네. 버틸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진짜 딱 리빙스턴이 클리퍼스 맞아요. 옛날에 로터리 지명될 때 받은 기대에 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실제 네. 이런 기사도 되게 많았거든요. 좀 리빙스턴이 약간 좀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리고 딱 하나 저는 클리퍼스 아쉬운 건 이제 그러니까 팀 지금 잘 나간 팀에서 아쉬운 건 윌리엄스가 지난 시즌만큼의 효율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투 성공률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아쉬운데 뭐 지금 해리스가 또 근데 이분은 무서운 게 잘하고 있어서 4쿼터에 르이얼스는 몰아치는 게 너무 이게 좀 이게 이 무서워가지고. 선수가 확실히 말씀하신 네. 거죠. 이 선수는 오픈이라고 쏘는 게 네. 아니고 그냥 달고서도 막 쏘는 사람이라 네. 좀 클러치 때 좀 그런 게 좀 맞아요. 있죠. 진짜 그쵸? 무서운 게 저는 좀 클리퍼스 좀 경기를 좀 많이 받은 게 4쿼터 되면 어지없이 볼은 윌리엄스한테 가요. 딴 사람한테 가는 게 그렇죠. 아니라. 거의 네. 루일이 다 해요. 그냥 루일이 결자 해지하면 이기고 네. 안 되면 지고 맞아요. 해리스 같은 경우 좀 1, 3쿼터 좀 득점을 많이 넣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4쿼터 되니까 네. 좀 좋아하더라고요. 갈리날리랑 해리스는 윌리엄스는 약간 좀 조용히 있다가 4쿼터에 갑자기 막 또 터지는 갈리날리가 자유투가 진짜 기가 막히게 네. 정확한 자유투는 선수라서. 거의 리그 맞아요. 진짜 최상위거든요. 자유투 머신이라 네. 진짜 스몰 라인업 4, 5번으로 이만한 선수 없는 것 같아요. 5번 수비도 되고 네. 네. 힘이 최고가 좋은 편이라서 슛도 뭐 좋고요. 진짜 이 선수 안 다치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안 네. 다치면 정말 평균 20득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선수라서. 3점이 네. 46%예요. 맞아요. 되게 능력 있는 선수인 거는 부정을 할 수 아마 없죠. 자유투도 지금 95%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91%. 아, 지금 91%. 네.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사실 90%만 넘겨도 어마어마한 그쵸, 어마어마한 거죠. 자유투. 몇 경기 잠깐 빠졌잖아요. 고 복귀하고 약간 까먹었어요 비율을. 네, 뭐 그때 잠깐 까먹었어요. 갈리날리는 또 진짜 안 뛰기만 하면 그래도 능력이 자기 몫은 다 한다. 아프지 말자. 제발 아프지 말자.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서부거든요. 과연 클리퍼스가 버틸 수 있을까 이 위에서? 계속 말하지만은 좀- 아프지 않으면 버팁니다. 저도 버틸 것 같은 게 클리퍼스 그렇다고 뭐 시즌 초반 일정이 좀 만만했던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강팀들하고 또 그런 경기가 네. 많았거든요. 그런 거에서 버틴 걸 봐서는 저는 충분히 올 시즌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 것 다만 같다고 생각을 해서. 60승 시절 애틀랜타처럼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원히트 그러니까 원더인가 뭐 그런 원히트 식으로. 원더라기보다 플레이오프 가면은 결국에 에이스 그쵸. 싸움에서 이거-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봐요. 전형적인 정규 시즌용 팀이에요. 그때 60승 애틀랜타 한참 잘 나갈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뭐 멀리 가서 좀 그렇게 하지만 클립도 솔직히 말하면 올 시즌을 보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쵸? 내년에 셀러리 이렇게 그쵸, 셀러리 빠지는 많이 것만 비거든요, 여기도. 네. 제가 알기로 뭐 거의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7천만 달러로 제가 네, 기억을 맞아요. 하거든요. 엄청 비어요. 네, 한 엄청 7명이 나가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 해리스는 잡고 싶은데 해리스가 이제 내년에 계약하려고 지금 참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봐서는 맥스 받으려고. 예. 네. 지금 봐서는 뭐 맥스 주기에는 또 애매한데. 그냥 뭔가. 애시당초 완전 맥스 주기엔 애매한 깜냥이기도 하고. 올 시즌 봤던 솔직히 평균 20대 넘기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네. 맥스 줄 네. 급은 아니고. 이게 확실히 맥스 함부로 그쵸. 줬다가 네. 큰일 나거든요, 이거. 일단 헤이 또 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좀 먼 미래 얘기고 네, 이거는 그냥 지금 뭐- 당장만 놓고 보면 확실히 박 감독님이 네. 있는 선수들을 정말 잘 잘 쓴다. 쓰면서 야, 잘하고 이게 있다. 루일 8mm인 게 진짜 크네 이게 지금 보니까. 누일이 생각보다 클리퍼스에 대한 애정이 좀 너무 많이 좋아가지고 그쵸. 애시당초 여기서 이제
정착하고 싶다고 얘기도 그것 했고. 때문에 좀 헤럴이 좀 약간 좀 손해를 좀 많이 봤죠. 헤럴이 지난 여름에 이제 재계약이었는데 약간 좀 윌리엄스의 그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돈을 많이 못 받은 게 있었죠. 자, 어쨌든 클리퍼스 매우 선전하고 있고 경기도 꽤 재밌다. 물론 네. 오늘 멤피스전은 좀 못했지만 사실 그거는 뭐 페이스 꼬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오늘은 멤피스한테는 한 번 얽히면 제가 멤피스한테 한번 그냥 진짜 네. 꼬이면은 답 없어요. 네, 그냥 진짜 못 태어나요? ним농구가 괜히 무서운 게 아니구나 오늘 확실히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클리퍼스의 남은 시즌 키플레이어는 갈리나리 씨가 되겠다. 아프지 말고 저는 오히려 그냥 다 진짜 다 키플레이인 것 같아요. 다. 다 각자 자기 역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네. 꼬이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갈리날리 만났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드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런 보완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베벌리 같은 경우도 뭐 에이블 뭐 동시에 다치지 않는데 뭐 에이블 블레들도 있고 그래서 좀 갈리날리가 좀 다치지 않으면 좀 그래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갈리날리 정말 중요하죠. 예. 제가 지난 시즌에 그 그리핀이랑 갈리나리 같이 다치면 큰일 난다 했거든요. 클리퍼스 얘기할 때. 근데 같이 나가셨죠 그때. 죄송합니다. 제발 안 다치고 잘하길 바랍니다. 저는 예견을 살짝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프로권에 넣어드렸지만 샌안토니오 플레이오프 못 갈 수도 있다. 물론 아직 게임차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5할 못하고 있고요. 현재 순위 명백히 14등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서 기자님부터 만나보죠. 이 팀 생각보다 제가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하나 느낀 건 오히려 이만큼 이긴 게 더 신기한 상황이다. 공감합니다. 이게 포포비치 빨인가? 그나마 그 정도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네. 포포비치 빨보다는 초반에는 약간 좀 노양 선수들이 좀 체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에너지 레벨이 높았었는데 시즌으로 가서 좀 그렇게 좀 떨어지면서 좀 팀이 좀 나라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11승 14패 맞죠? 네. 예, 12승 네. 14패. 이거 가지고 나락이라고 하기엔 동부 끌고 가면은 이게 이해가 다르긴 한데. 근데 지금 경기를 하는 거 봐서는 진짜 좀 들어져서 먹고 끌고 가는 게 많았기 때문에 네.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저는 이제 그 제가 담당한 팀들을 다 세 가지 좀 큰 줄기를 뽑아왔는데 1번 1번은 빅맨이 다 나가 떨어지면서 가소를 포함해서 다 나가 떨어지면서 알드리지 과부하가 이미 지난 시즌에도 왔다고 위태위태했는데 올 시즌 더 심해졌다 터졌다. 하면서 알드리지도 폼이 확 떨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나마 지난 시즌은 그동안은 역할이 좀 덜 했었기 때문에 버티다가 힘 빠진 건데 지금은 지난 시즌 거 충전도 못 했는데 그렇죠. 벌써 확 떨어졌다. 두 번째 디존테 머레이가 나가면서 안 그래도 수비 안 됐는데 백코트 수비란 게 아예 없어졌다. 샌안토니오가 수비 문제가 드러나는 이런 시즌도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주전 내지 주요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백코트가 전부 다 슛 원툴의 언더사이즈 선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윙맨 진영에 쓸만한 자원이 게이를 스윙맨으로 분류한다 쳤을 때 게이밖에 없다. 에너지 레벨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진다. 그냥 전반적인 뎁스가 이렇게 꼬여버려 보니까 맞아요. 전반적으로 뎁스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제가 양 기자님 말씀에 약간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번 시즌 쭉 경기 일지를 보고 있는데 그 이제 2승 2패로 시작을 했다가 4연승 했거든요. 그래서 6승 2패까지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연승이 없어요. 이기고 또 지고 이기고 네. 또 지고. 연승이 없어요. 그 주말에였나요? 그 휴스턴한테 멀리 갔다가 포트라드 괜히 화풀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네. 근데 그러고 또 바로 오늘 레이커스 네. 또 졌어요. 왜냐면은 한 번 터트리고 이게 KBO에 자꾸 모팀이 생각이 나는데 메가 무슨 포.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러니까 팀에 한계가 왔어요. 샌안토니오가 너무 그냥. 장기말이 너무 네. 지금 말이 너무 후져요. 네.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 드로잔 알드리지 개입 빼고 나머지 말들이 너무 NBA 네. 1군급의 선수들이 아니다. 구려요. 애시당초에 밀스랑 특히 포브스 밀스 뭐 화이트가 셋 다 평균 20분이 넘어서 뭐 포브스는 지금 보니까 제가 27분으로 나왔는데 이만큼 뛴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의 백코트가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요소라고 봐요. 그 외에 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차라리 닉스가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 KBO에 차라리 버크가 나요.
그 더 삼성에 팀하죠. 그 이번 자 은퇴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동찬 선수라고 계시거든요. 아 삼성에. 예. 제가 알고 있는 오랜 삼성 라이온즈 팬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동찬이 스타팅으로 나온다. 아, 이 뎁스 심각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약간 포버스의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시간 이렇게 먹는다. 아, 심각한 거다. 얘가 못하냐? 뭐야? 얘가 그냥 뭐 답이 없는 선수냐? 그건 아니지만 저는 약간 비슷한 유형으로 그 필라의 왜 랜드리 샤맨 얘기하셨거든요. 전에 슛 좋은. 원래 그 정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예. 많이 뛰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 선수도 그 시간 많이 주고 나서 한 대여섯 경기 겁나 잘했거든요. 근데 힘 빠져갖고 시간 많이 주고 여전히 시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그때만큼의 효율이 안 나와 이제. 어쨌든 간에 20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12년 3년까지 계속 상위권 시대에 있었으니까 설마 레넌드가 이래서 탈출했나? 그건 모르죠.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다 보니까 픽을 잘 받아올 수가 없기도 했고 사실. 근데 지금은 그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 선수 무브 자체도 사실 프런트에 좋은 점수 주기가 힘들어. 가솔한테 그 돈을 줬고 물론 그나마 패티 밀스는 뭐 그래 사실 얘는 필요하니까 이 정도 돈 줄 수 있어라고 하는데 데니 그린 그 돈 줬고요. 그리고 그리고 정작 딴 데 가서 겁나 잘하고 그쵸, 있고요. 밀스야 그렇다 치는데 가솔한테 그 계약을 안겨준 건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애시당초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다들 이해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크게 돌아왔죠. 팀이 지금 선수단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오늘 경기까지 해서 제가 조사했을 때 수비 레이팅 27이었는데 레이커스전 끝나면서 29위까지 떨어졌어요. 레퍼런스 네. 기준으로. 뭐 사실 몇 등이라고요? 29위. 쟤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29위. 29요. 수비 레이팅 29위입니다. 29위. 30등 누군가요? 피닉스겠죠? 네. 28등 누군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애틀란타겠죠. 뭐 하여튼 그 팀 중에 하나겠죠. 세나 수비가 이런 팀들하고 같이 논의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요. 아니,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말이 성능이 네. 안 돼요. 포포비치가 뭘 하고 싶어도 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시스템이란 거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시스템이란 것도 말이 성능이 좋아야 뭐 그 안에서 시스템을 하는 거지. 하드웨어가 좋아야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말이 딸리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아니 부대 혼자 봐봐요. 미러키 가니까 대박 나잖아요. 옛날 286 가지고 배구 어떻게 돌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진짜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공격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샌안토니오 스크린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게 공격이 많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변변한 스크리너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뭐 밀스나 포브스가 지금 스크리너 서고 앉아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팀 그 왜 전체가. 제가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관심이 좀 많아갖고 메인보드 안 바꾸시고 CPU랑 다른 그 하드웨어만 바꿔서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되게 안 근데 종국에는 메인보드 바꿔야 돼요. 플랫폼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대 교체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명확하게 말하면 그냥 그걸로밖에 결론이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포포비치 이제 그러면은 놓아드리면서 그럼 전면 샌안토니오가 전면 리셋 들어가야 되는 건가 정말? 그럴 수밖에 해야죠. 없어요. 해야죠. 지금은 지금으로는 그럴 수밖에 그거밖에 안 없어요. 돼요. 근데 네. 문제는 그것도 어려운 게 알드리지랑 가솔이랑 너무 돈을 많이 또 잡아먹는 것도 있고. 예. 그럼 알드리지 데리고 리빌딩 가야 돼요. 알드리지 가지고 리빌딩은 안 되죠. 아니죠. 그냥 일단 흘러가는 대로 해보고 한 그거에 한 몇 년이 되지? 한 3년 더 한 2년 3년 이럴 어떨지 몰라요. 지금 드로잔이 1920, 네. 그러니까 1920까지 있고요. 2021 시즌이 플레이 옵션이고요. 알드리지가 2021 시즌까지 잡혀 있고요. 그렇죠. 밀스도 2021까지 있네요. 그럼 2021까지 버텨야 되나 결국? 몰라요. 그럴 이 팀은 거는 어떻게 앞으로 될지 이 모르죠. 팀은 당장 올 시즌 지나면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좀 되게 이번 시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야 되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솔직히 여기서 뭔가 반등이 생길 거라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전혀. 야, 저도요. 아까 서 기자님이 이번 시즌 이만큼 인 것도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지난 시즌 도대체 뭐였나? 지난 시즌은 머레이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머레이 백코트 있고. 수비가 버텼고 그 데니 그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백코트 어쨌든 수비가 수비가 버텨주고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진짜 수비에서 버틸 선수들이 그리고 한둘이 올 아니었을까. 시즌보다는 부상이 좀 덜했어요 선수들이. 근데 이제 올 시즌은 부상도 좀 많은데 그래도 그냥 뭐 일단 나와라도 줘야 되는데 가솔이라든지 누구든지. 근데 대체제인 퍼틀도 사실상 망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단톡방에서 얘기했어요. 그 토론토 환경상에서 퍼틀이 잘한 거였다. 버트를 쓰지도 못하죠. 솔직히 말해 네, 샌안토니오 같은 그러니까 지금 샌안토니오 상황에서 퍼틀이 뭘 할 수 있는 네. 것도 없어요 네,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팀이 공격에서 야투 구역별 그 거리별 시도를 보면 미드레인지랑 롱투 비중이 다 리그 최상위예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랑 롱투 시도 비율이 리그 최상위권으로 높아요. 애시당초 그런 선수 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데 성공률이 이제 그 레퍼런스는 10에서 16피트로 자르고 16피트에서 3점 라인 밑으로 자르거든요. NBA랑 좀 다른데
10에서 16피트가 시도 2위, 롱투 지역도 1인, 시도가 1인데 미드레인지 지역 성공률은 15이고요. 롱투 지역 22위예요. 그 가장 시도를 많이 하는 구간에서 성공률 자체도 엄청 떨어져요. 그 말은 효율이 극악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네. 제일 많이 하는 걸 제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격 레이팅이 11위라고 돼 있거든요. 레퍼런스 기준.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할걸요? 몇 이건 등이라고요? 11위. 왜 11등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냥 제가 어쨌든 잘못 나온 버틴 것 같은데? 거니까. 그리고 3점 성공률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팀이 3점 성공률은 좋아요. 포브스가 3점 성공률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시도가 많지는 않아요. 시도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공격 자체가 근데 세난이 또 3점 시도가 27이에요 평균이. 그쵸. 성공률은 4위인데 확실히 뭔가 좀 현재 다른 팀과도 좀 많이 좀 다르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게 이제 그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들. 시스템 위에 레너드가 있었고 그 전에는 벤치에서 마누 뭐 아직 전성기 아직 좀 팔팔했던 파커 덩컨 있을 때까지는 이 선수 수가 워낙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상관이 없었지만 그 이제 골든 스테이트를 1차전에서 밀어붙였던 시즌에는 레너드가 있었고 사실상 시스템 위에 있던 선수예요. 사실 그때는 이미 시스템도 아니었죠. 그냥 레너드가 하드 캐리했죠 공격을. 근데 이제 지난 시즌은 수비가 그나마 버티면서 지난 시즌도 이미 공격은 위험 조짐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올 시즌은 아예 그냥 수비가 무너져 버리니까 뭐 다른 데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죠. 그냥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네. 선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않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공격에 득점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고 지금 어시스트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레너드랑 한 수 그쵸. 이상 차이 예. 나요. 급도 차이도 있고 네. 예. 들어오지 않는데 솔직히 지금 좀 잘 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무엇보다 지난 시즌 유일하게 그래도 좀 버텨줬던 알드리지가 퍼졌고. 너무 일찍 퍼져버린 게 또 너무 크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때 판타지에서 한번 알드리지 영입해가지고 되게 화나가지고 저는 올 시즌 제가 판타지 망했는데 제 데리고 있거든요. 3라운드인가에서 2라운드인가 뽑았는데 알드리지를 트레이드로 본인이 영입을 하셨다고요? 예. 왜요?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참고로 제가 지금 더는 못 가봤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2010-2011 시즌 이후로 평균 경기당 평균 실점이 100점 넘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110점대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아예 안 돼요. 뭐 물론 리그 트렌드가 더 다득점화되면서 실점이 많아진 것도 맞긴 맞는데 근데 그래도 수비가 쓰레기예요. 아니 평균 무조건 90점대로 실점 묶던 팀이 네, 지난 시즌에도 90점대 했어요. 리그 네. 실점 1위였어. 지난 시즌 99.8인가를 어쨌든 100점 이상은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세난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런 템포를 좀 죽여서 자기들 그런 걸로 끌어들이는데 네. 올 시즌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도 없고 네. 이게 정답이죠. 사실 모든 문제는 보통 선수의 기이네요. 네.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시스템은 만등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샌안토니오 얘기할 때마다 강조했던 건데 말이 있어야 시스템이 뭐가 되는 거지. 말이 성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장기로 치면 쫄이나 뭐 마밖에 없는데 어떻게 차포처럼 움직여요? 못해요. 이번 시간에 다룰 뭐 동부 포함해서 수많은 팀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 확실하게 이 팀은 반전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서 더 잘할 선수가 네. 없어요, 맞다. 네. 없어요. 저는 이 순위 고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위. 솔직하게 말하면. 세난이- 뭐 피닉스가 너무 살아. 네, 피닉스 솔직히 뭐 어떻게 넣을 수가 없고 거기는. 세난이 그러면 이렇게 서부에서 몰린 적이 있었나? 이렇게 순위가 거의 와. 저희가 세난의 첫 황금 시대라고 말했던 이제 90년대 후반 그 이후 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후에 그 덩컨 이전 그 네, 던컨 피거든 그 시즌 때 몇 등 했었죠? 혹시 아시는 분? 그때 그때 꼴등했었던 게. 꼴찌는 아니었고 승률상으로 뒤에서 세 번째였어요. 맞아. 근데 그때는 30개 중에 세 번째요. 네. 네. 데이비드 로빈슨이 그때는 좀 부상으로 좀 빨리 나갔어요. 그리고 일찍 네. 시즌 접고 그랬는데. 에이스가 아예 네. 나가리 돼서 그냥 네. 아예 대놓고 그냥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고 네. 그땐 대놓고 탱킹이었죠. 지금은 근데 뭐 아마 그때 내려가려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 최선을 다할 수가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자, 샌안토니오 많이 깝깝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팀 유타 재즈 만나보죠. 루비오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이런 선수 아니었나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슛이 지난 이런데. 시즌 초반에 너무
잘했던 게 지난 시즌이 원히트 원더. 네, 네, 지난 진짜- 시즌 후반기인가 좀 잘했지 않나요? 후반기 네, 잘 초반 잠깐 잘하고 근데 후반에 좀 최근 잘하고. 봐서는 또 잘해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이래요. 시즌 초반에 약간 좀 뭔가 좀 0점이 안 맞아서 좀 그랬는데 예측 불허군요. 네. 근데 저는 루비오가 조금 부진한 탓도 있긴 한데 뭐 부상에서 돌아온 미첼이 좀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미첼이 작년만 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팀들도 이제 네. 읽혀서 올 거거든요. 분석을 해서 이미 집중 그게 견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기도 하고 그 집중 견제에서 오는 게 원래 아니 문명 지금도 20득점 넘게 해요. 평균 20득점을 넘는 건 맞는데 억지로 오잖아요. 억지로. 아니 뭐 그것도 그러고 미첼에게 바라는 게 20득점을 해주는 게 아니라 30-40득점을 해주는 걸 기대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30득점 이상 하면서 팀을 하드 캐리하는 건데 캐리력이 조금 줄었어요. 저는 미첼 같은 경우는 냉정히 말해서 이 선수가 뭐 운동량이 좋아서 좀 공격을 잘하는 거지 뭐 기술적인 면이 좋아서 공격을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보면은 좀 기술적인 면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는 좀 평가하기 좀 뭐 힘든 달라진 것 건 같아요. 크게 네. 없고 3점은 또 떨어졌어요. 3점 네. 지난 시즌 34%인데 올 시즌 29.8%예요. 네. 아 참고로 그리고 지난 시즌 3점은 초반에 지금 정도였다가 후반기에 겁나 잘해갖고 평균 끌어올려서 맞춘 거거든요 이거. 네. 근데 지금은 또 시작부터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근데 또 거기다 유타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리키 루비오가 또 생각보다 많이 부진을 했고 그러면서 좀 맞물렸다가 근데 또 최근에 보면 또 다시 또 최근에 예. 또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예. 그것도 그렇고 조금 작년보다 수비 로테이션이 그 정말 빡빡했던 시스템 수비가 조금은 좀 균열이 갔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거는 수치로 나오는 게 지난 네. 시즌 수비 레이팅이 레퍼런스 기준 2위였는데 올 시즌 12위예요. 네. 수비가 강점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약간 또 유타는 또 자기만의 템포에 가두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올 시즌 보면 약간 좀 제이 크라우드를 올리면서 좀 그런 것도 맞춰주다 보니까 템포를 좀 맞춰주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수비 레이팅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거였어요. 네. 이렇게 트렌드를 잘 따라가 보겠다. 근데 근데 본인들이 생각보다- 하던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금방 잘한다는 오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맞는 거. 수비 레이팅 크라우더의 그 중용과 함께 수비 레이팅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은 게 지난 시즌에도 고베어가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외적인 그 수비에서 그 외적인 영역에서 엄청나게 커버를 많이 해주는 거는 페이버스였다라는 말도 많았어요. 근데 올 시즌 페이버스가 출전 시간이 확 줄었거든요. 꽤 많이 그쵸.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아프셔갖고 많이 네, 출시간을 줄 어쩔 수가 수가 없기 없었어요. 때문인 거고. 아니 그냥 너무 많이 줄. 20분대 초반으로 줄었어요. 28분 정도에서. 부상- 몸사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근데 무릎 부상도 부상이었지만 올 시즌 보면 시즌 초반에 다른 팀들이 너무 템포가 너무 빨랐어요. 네. 어떻게 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크라우드가 좀 많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서 페이버스만큼의 수비력을 못 네. 보여주는 네. 선수라서 물론 시즌 초반 크라우드가 좀 잘하긴 했어요 공격에서.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좀 올 시즌 앞두고 이제 체중 감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파워에서 딸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고 그래서 수비에서 좀 약점이 좀 많이 드러났죠. 시간이 갈수록.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뭔가 많은 변화가 있던 건 아닌데 리그 좀 스타일에 따라가 보려다가 조금 많이 꼬꾸라진 느낌? 그냥 멤피스랑 좀 확실히 좀 비교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스타일에 고수해가지고 간 멤피스는 좀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멤피스란다. 유타는 조금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좀 꼬였던 게 생각보다 시즌 초반 부진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저희 시즌 프리뷰 때 이제 홍지일 씨가 했던 이야기가 변화 없이 진화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전 지금 딱 그게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선수단 변화는 없는데 스타일은 바꿔보려고 했으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신인들이 2년차 징크스를 하는 게 오는 게 이게 첫 시즌에는 이게 이런 말이 괜히 용어가 여러분 이 용어 굉장히 유서 깊은 용어예요. 이거 말이 징크스지 사실 되게 과학적인 이야기인 게 첫 신인들이 첫 시즌에 왔을 때는 이 선수가 아직 정확히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고 얼마나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분석이 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첫 시즌 딱 잘해요. 그러면은 팀들이 바로 눈을 켜고 분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특히나 NBA 정도 되는 구단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뭐 미첼 얘기가 나서 근데 미첼도 거의 사실상 이제 좀 색인 쪽으로 좀 많이 가닥을 잡아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막으면 되고 얘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이제 다른 팀들도 각이 쓴 거죠. 이제 상대를 할 때. 그리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유타 경기를 많이는 못 보고 조금만 봤는데 미첼이 적당히 잘하면 이기고 미첼이 적당히 못하면 져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맞는 네.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복이 좀 이제
타기 시작했죠. 많이 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사실 이거 자체가 난놈이라는 소리긴 해요. 이 선수 픽을 생각을 하면은 본인의 활약에 팀의 승패가 결정되는 자체가 이미 근데 대단한 재능인 건 맞는 건데 그만큼 유타에서 공격을 할 선수가 없다는 네,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팀이랑 잘 이렇게 맞춰진 것도 있고 저도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좀 더 림에 가까워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의 역할 능력과 수가 중요한데 유타도 이걸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없죠. 미첼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잉글스는 어디까지나 조각으로 좋은 선수지 딱 그 정도인 딱 그 거죠. 정도인 거예요. 물론 가끔 3점 슛을 매우 잘 넣긴 하는데 그것도 가끔이고. 네,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지난 시즌에 대비하면은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3점 슛 잉글스도 성공률이 다른 팀에 가면 솔직히 못하는 선수죠. 그러니까 3점 슛 성공률이 잉글스, 미첼, 루비오 다 떨어졌어요. 지난 시즌이랑 비교해서. 네. 그러니까 공격 효율이 지난 시즌만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잉글스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목에 뭔가 확 올라오는데 지금 뽑으셨어요? 근데 메이데이. 레딕 다음으로요. 아 맞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초반에 좀 플러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누를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커리가 아닌 이상이야. 네. 무슨 갑자기 막 3년전을 50% 넘어가고 에이,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네. 뭐 아무리 여러분 3점 퍼센트 그 성공률이 아무리 요즘 다들 3점 던지고 막 이렇게 잘 들어간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36%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40몇 %쯤 돼야지 잘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근데 카일 코버를 네. 왜 데려왔겠어요 유타가. 그쵸. 정말 카이코버 데려온 거는 1합픽 2장까지 써가면서 그나마 데려왔다는 거. 코보가 와서 그나마 전술적으로 해볼 만한 네. 세팅은 더 늘어서 그나마 네. 다행이에요. 정말 이거는 좀 2라운드 2장이 좀 커 보일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만한 네. 지출을 했어야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 값은 해야 됐다. 네. 워낙 뭐 오프볼 무브나 이런 게 그쵸. 뭐 기가 막힌 선수라 그 나이임에도 그런 게 하는 거 보면은 인정해야죠. 그걸로 03년 드래프트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코보 무브한 거 유타 이해할 수 있지만 잉글스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뒷목을 또 잡았습니다. 아 또 줄겠구나. 아 근데 뭐 잉글스도 솔직히 말하면은 판타지에서는 좀 극악인데 실제 농구에서 좀 그쵸. 그런 뭐 그쵸. 패스 사실 이런 뭐 앵커 역할 해주고 그런 선수지. 판타지에서는 그렇게 각광받는 선수는 아닙니다. 잉글스가 또 2대2에서 음. 시야가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진작에 버렸거든요. 푸차 뽑자마자. 저는 잉글스 8개 리그 중에 하나도 안 뽑았거든요. 뽑자마자 아 얘는 뭐 크라우더보다 못하겠다 이래갖고 그냥 크라우더 넘기고 잉글스 버려버리고. 네 하여튼. 뭐 하여튼 이제 미래 이야기를 살짝만 하죠. 그래서 유타는 일단 세나보단 낫네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상위 시드 상위 시드 노려볼만 하다. 진짜 했는데 아니요 그 시즌 전 말고요. 그래도 현 상황이 솔직히 저희가 오늘 다룬 10팀이죠. 10팀 중에서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건 당연히 세난이고요. 인정. 모팀들 중에서도 유타는 나아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올 시즌 그래도 좀 더 방등할 그리고 수도 있어요. 이미 서부가 박 터지는 상황이라서 뭐 그래 보이는 거지. 그래도 이 팀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 팀 중에서 유타는 솔직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좀 근데 서부가서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올라갈 것 같은데. 유타는 수비 지표가 좀 더 빨리 좀 네, 그냥 좀 정상화가 돼야. 어쨌든 그 살짝 균열이 간 로테이션 수비, 예. 로테이션 수비가 예.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이랑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좀 크죠. 예, 예. 거기서 오는 게 있는데 그걸 빨리 좀 네, 어떻게 좀 바꿔야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홈 3승 6패거든요. 원정을 잘해요. 네, 이 네. 팀은 원정을 잘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홈 잡아 먹어야지. 그럼요. 야. 홈에서 잘해야죠. 플레이오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 때문에 프로에서 높은 순위 보는 건데 홈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홈 어드밴티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이 팀에. 자 어쨌든 유타는 반전의 가능성을 아직은 남겨놓고 있고 카일 코버 무브도 했고요. 뭐 이 팀도 셀러리가 빡빡한 좀 여유가 없구나 이 팀은. 죄송합니다. 인디애나가 여유가 많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도 세나보단 낫네요. 자 오늘 언급해드린 여러 팀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뭐 반전을 일으키시든 아니면 계속 잘하든 했으면 좋겠지만 한 팀은 왠지 기대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NBA 2018-19 시즌 1쿼터를 대략 이미 마무리했고요. 이제 20몇 경기째들 다들 하고 있습니다. 2쿼터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에 과연 이 팀들은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성적들을 거두고 있을지 저희 다음 방송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클로징으로 돌아옵니다.
매일매일 1위가 바뀔 수도 있는 혼돈의 서부 컨퍼런스. 내일의 1위, 다음 주의 1위, 그리고 플레이오프 1번 시드를 차지할 팀은 어디가 될까요? 아직 시즌은 7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팀에게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거꾸로 어떤 팀이라도 거짓말처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커스 커즌스의 시즌 데뷔가 멀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서부터 재미있는 농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농구 MBC 우리는 마핑 보이세요?